이렇게 하겠습니다. 처음에 나오는 게 빅뱅과 원자 형성. 정규 수업하고는 달리 전체적인 내용을 요점 정리부터 쭉 하고 시작합니다. 알겠죠? 첫 번째로 얘기할 거. 물질 구성 단계. 이건 뭐 수업 시간에도 했을 겁니다. 물질 구성 단계. 물질을 쪼개고 하다 보면은 최종 입자가 뭐다? 기본적으로는 원자입니다. 그죠? 예, 원자. 얘를 쪼개면 중심에는 뭐가 있고요? 원자 핵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주변에는 전자가 있습니다. 그죠? 참고로 아셔야 될 것은 원자 핵은 플러스 전기를 띱니다. 그 다음에 전자는요? 마이너스 전기를 띱니다. 전자는 더 이상 빠개지지가 않습니다. 그죠? 원자 핵은 다시 두 개로 쪼개지는데 하나는 양성자고요. 양성자는 플러스 전기 띱니다. 플러스 입자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중성자가 있는데 중성자는 전기가 없습니다. 됐죠? 이때 주의할 점. 양성자 한 개랑 중성자 한 개는 둘 중에 누가 더 무거울까? 엄밀히 얘기하면 중성자가 조금 더 무겁습니다. 알겠어요? 그리고 우주에서는 질량이 크면 뭐가 크면? 질량이 크면 에너지를 좀 더 많이 가지고 있다는 뜻이야. 됐니? 그리고 에너지를 상대적으로 남들보다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 상태가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뭐라고요? 불안정한 상태. 그래서 우주 공간 안에서 양성자하고 중성자를 같은 개수로 이렇게 훅 뿌려 넣는다고 가정하면 중성자는 시간이 지나면 에너지 방출하면서 양성자로 바뀌어버려요. 됐니? 그러니까 중성자에서 양성자로 바뀌려면 질량도 조금 빠져야 되잖아. 그게 뭐가 되냐면은 경입자가 튀어나온다. 뭐가 나온다고? 주로 이제 전자나 양전자가 튀어나와요. 됐어? 그러면서 얘가 전기를 띠면서 양성자로 바뀌는데 질량이 줄어들고 에너지가 방출됩니다. 반대로 양성자를 중성자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중성자에서 양성자 할 때 에너지가 방출됐다며. 그러면 반대로 돌리려면 그렇죠? 양성자에다가 에너지를 주고 질량을 뭐 줘야 되겠죠? 그래야 뭐로 바뀐다? 중성자로 바뀝니다. 됐어요? 그러면 이거네. 양성자에서 중성자로 바뀌는 게 쉬워. 중성자에서 양성자로 바뀌는 게 쉬워. 중성자에서 양성자로 바뀌는 게 쉽다라는 것을 일단은 좀 기억해 놓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 다음에 양성자는요. 다시 쪼개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요렇게 쓰겠습니다. U 뭐라고? 업이란 뜻이에요. 업. 됐어? 얘는 업 쿼크 두 개에다가 D는 다운입니다. 뭐라고? 다운 쿼크 한 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업은 플러스예요. 뭐라고? 플러스. 그 다음에 다운은 마이너스입니다. 됐니? 참고로 그냥 이거는 내가 그냥 외우지 말라는 건 안 외워도 됩니다. 알겠습니까? 업 쿼크는 플러스 값이 얼마쯤 되냐면 플러스 3분의 2예요. 얼마? 플러스 3분의 2. 다운 쿼크는 마이너스인데 마이너스 3분의 1입니다. 됐습니까? 됐어요? 그러면 업 쿼크 두 개면 얼마고? 플러스 3분의 4가 되죠. 더하기 3분의 1을 빼는 거지. 3분의 3 남지? 그래서 플러스 1 전하량이 되는 거예요. 양성자 한 개. 됐나? 됐습니까? 그다음 중성자는요. 왠지 느낌상 어떻게 될 것 같아? 제로가 돼야 되잖아. 그래서 업 쿼크가 몇 개 있다? 한 개에다가 더하기 다운 쿼크가 몇 개? 두 개 있으면 마이너스 3분의 2 플러스 3분의 2 됐어? 그래서 제로가 됩니다. 됐습니까? 어찌됐건 중요한 건 이거죠.
양성자나 중성자는 어쨌든 뭐로 구성되어 있다? 쿼크 몇 개? 3개로 구성되어 있다. 됐습니까? 쿼크는 더 이상 빠개지지가 않습니다. 됐죠? 전자도 더 이상 빠개지지가 않습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우주 공간 안에 살펴보니까 전자하고 비슷한 질량을 가진 놈들 중에 뭐 뮤온이라든가 뭐 타우, 중성 미자라든가 뭐 이런 것들 쭉 있어요. 됐어요?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대표적으로 이제 전자를 대표로 많이 쓰는데 이러한 것들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이런 놈들을 경입자라고 얘기합니다. 참고서 같은 거 찾아보시면 경입자라는 말 쓰는 데도 있어요. 됐죠? 또는 뭐라고 쓰기도 하느냐 하면 그대로 원어 그대로 가져와서 뭐라고 부르기도 한다. 렙톤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뭐로 부르기도 한다고? 렙톤. 됐죠? 요게 물질 구성 단계에서 입자의 기본 입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그러면 결국 누구? 쿼크하고 누구? 경입자. 근데 앞으로는 우린 대부분 무슨 말을 주로 쓴다? 경입자라는 말 대신에 전자라는 말을 쓸 때가 더 많다. 됐나요? 됐죠? 그 다음 자, 두 번째. 물질 구성을 얘기를 하는 데 있어서 빠질 수 없는 게 누구냐면 원소예요. 뭐라고? 원소. 그 원소 기호하고 주기율표에 대한 거는 이미 어제 촬영이 됐습니다. 됐습니까? 지금 여기서 이제 얘기할 건 요 정도만 좀 기억합시다. 전 우주에 펼쳐져 있는 원소는 약 몇 종? 예, 110여 종이에요. 그리고 각각은 가지고 있는 양성자 개수에 따라 고유 번호를 가지고 있는데 그 번호를 뭐라고 한다? 예. 원자 번호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됐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잠깐 좀 익혀야 되는 거는 요거 하나만 좀 익히면 될 것 같아요. 여기로 넘어오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헬륨을 예로 들게요. 헬륨은 원자 번호 2번입니다. 몇 번? 2번. 그리고 질량수는 4입니다. 내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기억납니까? 왼쪽 아래에 썼는 게 뭐라고? 왼쪽 아래에 있는 거를 내가 파란색으로 표시할게요. 파란색은 뭐라고요? 왼쪽 아래에 쓰는 거를 이거를 뭐라고 한다? 원자 번호라고 얘기하고, 원자 번호는 얘가 가지고 있는 누구의 개수다? 양성자 개수를 의미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왼쪽 위에 써놓은 번호 있죠? 요놈 있죠? 얘는 뭐라고 부르는 거냐 하면 아까 뭐라고 했죠 내가? 예, 질량수라고 했습니다. 뭐라고 했다고? 질량수. 질량수는 가지고 있는 양성자 개수와 중성자 개수를 합쳐서 표현해 놓은 겁니다. 됐어요? 됐어? 그럼 예시로 제시된 헬륨은 양성자 몇 개 있노? 원자 번호가 2번이니까 양성자 2개 가지고 있어요. 됐습니까? 전기는 얼마쯤 가지고 있지? 원자 핵의 전기는 플러스, 양성자 2개니까 플러스 2. 됐어요? 됐나? 그럼 따라서 전자도 몇 개 있을까? 원자 상태니까 2개 있겠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중성자는 몇 개 들고 있어요? 중성자. 양성자와 중성자를 합한 값이 4인데 양성자는 2개 있대. 그럼 나머지는 중성자가 2개 있겠네요. 됐어요? 그래서 질량수라는 것은 원자들을 쭉 나열해 놨을 때 걔네들의 상대적인 질량을 나타내는 겁니다. 뭐를 나타내는 거라고? 걔네들의 상대적인 질량을 나타내는 거예요. 됐어요? 됐나? 그런데 간혹 이런 놈도 있습니다.
헬륨이 꼭 이런 놈만 존재하는 게 아니고 헬륨 중에는 이거는 변치 않습니다. 뭐는 변치 않아? 원자 번호는 안 변해요. 왜냐하면 양성자 숫자가 곧 그 원소를 결정짓습니다. 뭘 결정짓는다고? 원소를 결정짓는데 간혹 이런 놈이 있어요. 이건 뭘까? 이거는 무슨 말이지 지금? 헬륨은 맞나? 헬륨은 맞아요. 근데 뭐가 다를 뿐이고 질량이 다르죠. 누구 때문에? 중성자 때문에 달라요. 누구 때문에 다르다고? 중성자 때문에. 얘는 중성자 몇 개 가지고 있노? 한 개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3이 된 거지. 2 더하기 1 돼서. 맞아? 그러면 위에 있는 헬륨보다 뭐가 가볍다? 질량이 가벼운 거예요. 됐어요? 그것만 차이가 날 뿐이에요. 됐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가지는 성질은 누구다? 헬륨인 거는 똑같습니다. 화학적 성질은 똑같습니다. 됐죠? 됐어? 이처럼 뭐는 같은데 원자 번호는 같은데 동일한 말. 원소의 종류는 동일한데 가지고 있는 무엇의 차이에 의해 중성자의 개수의 차이에 의해서 생기는 관계를 둘 관계를 뭐라고 하느냐 하면 동위원소 관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동위원소라고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됐어? 오케이. 하나만 더 합시다. 수소도 동위원소가 있어요. 뭐가 있다고? 수소도 동위원소가 있는데 수소는 종류가 대략 한 3종류 됩니다. 동위원소가. 가장 일반적인 거는 이거예요. 당연히 수소는 몇 번? 1번입니다. 무슨 말이고? 일단 수소라고 불리는 놈은 왜 수소라고 불렸냐 하면 가지고 있는 양성자의 개수가 몇 개이기 때문에? 한 개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소라고 부르는 겁니다. 됐어요? 그런데 요런 놈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질량수가 1인 놈이 있고 두 번째 질량수가 2인 놈이 있고 빨리 이제 칠판을 고치든지 하지. 졸라 귀찮네 이것도. 3인 놈이 있어요. 됐어요? 됐어? 자, 얘네들 셋은 원소의 종류는 어때?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수소가 예를 들어서 두 개 합쳐가지고 수소 기체가 되면 H2가 되거든? H2가 되면은 불이 졸라 잘 붙어요. 됐니? 됐어? 그럼 이거야. 저기 1짜리도 있고 2짜리도 있고 3짜리도 있지만 어쨌든 뭐든 들고 와가지고 두 개 붙여 놓으면은 불은 잘 붙어요. 무조건. 됐나? 그러니까 수소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성분적 성질은 동일합니다. 됐니? 다음 뭐가 차이 날 뿐이다 지금. 무게가 좀 차이 날 뿐이야. 질량이. 좀 더 숫자가 크면 클수록 질량수의 숫자가 크면 클수록 무겁다라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됐어요? 이 중에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누굴까? 전 우주에서. 아니 이 중에서 얘가 제일 많습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혹시 인터넷에서 주기율표 보시면 우리 책에 있는 거 말고 인터넷에 있는 거 좀 찾아보죠. 대학생용으로 보는 거 보면 질량수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1점 얼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됐니? 1이라고 안 되어 있고. 됐나? 그리고 1이라고 되어 있다면 그거야. 누가 제일 많다? 2짜리나 3짜리보다 누가 제일 많다? 1짜리가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전체 질량의 평균을 때리면 결국 얼마에 수렴한다? 1에 수렴하더라 이겁니다. 알겠습니까? 됐어? 그래서 제일 많은 놈, 이 놈을 우리는 명칭을 뭐라고 부른다? 뭐라고 부른다? 수소라고 부릅니다. 그럼 얘는 뭘까? 얘 이름은 중수소라고 부르는데 앞으로 우리가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좀 기억해 놓읍시다. 알겠어요? 중수소. 그 다음에 얘는 삼중수소라고 부릅니다. 됐죠? 그래서 갑작스럽게 퀴즈를 냈을 때 잘 틀리는 거예요. 삼중수소는 중성자 몇 개? 2개입니다. 순간적으로 착각해가지고 이름만 주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3개라고 쓰는 학생들이 꽤나 많습니다. 알겠어요? 됐어? 그럼 잘 들어. 다시 한번 할게. 위에 헬륨 2종류 있죠? 있죠? 2종류 있잖아. 얘는 헬륨이야. 얘는 나중에 배우는데 얘는 헬륨 3이라고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고? 얘는 이름이
로마자 써가지고. 됐어요? 붙인 놈이 지 마음대로 붙인 거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 알았어? 최초로 붙인 놈들이 저를 붙여서 그래. 됐나? 됐어요? 5개의 원소 기호 중 질량이 똑같은 놈. 누구하고 누구? 인마 3이죠. 인마도 3이지. 얘들 둘은 질량은 어떤데? 거의 비슷한데 화학적 성질은 어떨까? 완전히 다릅니다. 알겠어요? 됐나? 이해됐어요? 이러한 차이가 나는 것은 누구의 개수 때문이다? 원소의 종류가 차이 나는 것은 누구 때문이다? 양성자 개수예요. 됐니? 근데 무게가 차이 나는 것은, 질량이 차이 나는 것은 중성자 개수 때문이다. 됐습니까? 하나만 더 할게. 핵융합이라고 들어봤죠? 맞아요. 핵융합이라고 들어봤지? 핵융합은 이거예요. 원자 한 개 있고 원자 한 개 있는데 두 개를 쓱 붙여 놓으면은 이거는 분자가 된 거예요. 뭐가 된 거라고? 이건 융합이 아니야. 이거는 화합이에요. 뭐라고? 예, 그러니까 용어가 융합이나 화합이나 비슷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근데 이제는 그런 거를 조금 구분해서 좀 정확하게 좀 해줘야 됩니다. 됐니? 근데 융합은 이거예요. 원자 하나 있고 원자 있는데 두 개 와가지고 뭉개는 거예요. 알았어? 그래서 큰 덩어리로 만든 거예요. 됐니? 됐어요? 자, 전 우주상에서 가장 많은 수소는 그냥 일반적인 수소입니다. 중성자가 한 개도 없는 거. 됐어? 질량이 1짜리인 놈입니다. 됐어요? 그 다음에 헬륨은요 4짜리가 정상입니다. 됐니? 제일 많습니다. 됐나? 수소 한 개와 헬륨 한 개의 질량 비는 얼마입니까? 수소 대 헬륨 1대4죠. 바꿔 얘기하면 헬륨은 2번이고 수소는 1번이지. 따라서 헬륨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수소의 개수는 느낌상으로 몇 개인 것 같아? 1번을 2번으로 만드는 거니까 2개가 돼야 될 것 같잖아요. 맞아? 실제로는 4개입니다. 왜요? 질량이 맞아 떨어져야 돼요. 알겠어요? 그러면 양성자 4개만 모이는 거 아니야? 요건 훗날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서 핵융합 반응할 때 얘기할 건데 핵융합이 일어날 정도의 온도면 온도와 압력이면 아까 얘기했죠? 중성자를 양성자로 변환시킬 때는 에너지가 어떻게 된다고? 나와 들어가. 나온다고 했죠. 좀 쉽게 변한다 그랬지. 맞아? 그런데 양성자에서 중성자로 바꾸려면 어떻게 돼야 된다고? 에너지를 밀어 넣어가지고 바뀌어 이래야지 바뀐다고. 알았어? 그러면 이래 되는 거야. 핵융합이 일어날 정도의 온도와 압력이면은 주변에서 주는 에너지가 어떨까?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래서 수소 4개가 뭉개지면서 그 중에 양성자 2개는 뭘로 바뀐다? 중성자로 바뀌면서 핵융합이 일어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요게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태양 내부에서 일어나는 핵융합 반응이야. 됐어? 그래서 몇 개의 수소가 4개의 수소가 융합을 해서 뭘 만들어낸다? 헬륨 1개를 만들어내는 게 태양 내부에서 일어나는 핵융합 반응 되겠습니다. 됐어요? 자, 이 얘기를 한 이유는 일단 요거 정리하시고 알겠어요? 정리하고 나서 그 다음 내용을 얘기하기 위한 기초 작업을 조금 해놓은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우주 탄생 과정에서 잘 봐. 우주 탄생 과정에서 입자가 만들어지는 순서는 이거 역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어요? 처음에 뭐 만들어지고 입자가 없던 시절에 뭐가 만들어지고 경입자하고 커크가 만들어지고요. 탄생하고 그 다음 뭐 합쳐져서 양성자, 중성자 만들어집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상식으로 생각해봐라. 처음에는 양성자 개수하고 중성자 개수가 어떻게 있었을까? 비슷비슷하게 있었어요. 됐니?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 누가 불안정하다고? 중성자가 불안정하다고 그랬지. 맞아? 그래서 중성자 개수보다 누가 많아질까? 양성자 개수가 많아집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거지. 초반에는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빅뱅 초반에는 온도가 꽤나 높았을 거 아니야. 아직 덜 식었을 때. 그때는 중성자에서 뭘로 변한 놈도 있고 양성자로 변한 놈도 있고 양성자에서 뭘로 변한 놈도 있었겠다. 중성자로 변한 놈도 있었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된다? 식으니까 양성자에서 중성자로 변하는 건 안 되는데 중성자에서 양성자로 변하는 놈은
가능하겠죠. 어느 정도. 에너지 방출 반응이니까. 맞아?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누가 많아졌다? 양성자가 많아졌다. 됐어요? 그거에 대한 비율은 좀 이따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양성자하고 중성자가 합쳐져서 뭐 만들고? 원자 핵을 만들고 주변에 있는 누가 끌어당겨서 전자를 끌어당겨서 원자가 만들어졌겠네. 됐습니까? 그러면서 원소가 하나, 둘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 질문.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우주 역사 시간에 맞춰가지고 기본 입자 형성 과정을 사건별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서 몇 가지를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여기서 얘기하는 우리는 뭐를 기반으로 한다? 누가 옳다고 생각하고 하는 거냐면 빅뱅 이론이 맞다고 생각하고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처음에 무슨 사태가 벌어진다? 말 그대로 빅뱅이 일어납니다. 그죠? 터집니다. 그러면 터지기 직전에 한 점 상태일 때는 입자가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다고 봐야 됩니다. 다 뭉개져 있는 상태다. 그리고 주의할 점. 빅뱅 직전에는요. 이게 어떤 상태로 봐야 되냐면 이게 한 점이라고 합시다. 됐어요? 우주 전체 크기로 보면 이것도 한 점일 거 아니야. 맞아? 이 안에는 어쨌든 물질이 빠개진 상태로 있는 데다가 이 안에 누구도 들어있다. 뭐도 들어있다? 예, 빛도 함께 들어있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됐죠? 그래서 빵 터지고 쭉 시간이 흐르고 나서 최초로 누가 튀어나온다? 쿼크와 경입자가 출현하게 됩니다. 별로 어려운 거 없죠? 아까 했던 거 거꾸로 가면 됩니다. 그리고 쿼크가 합쳐지면서 뭐가 탄생하게 된다? 양성자하고 중성자가 등장하게 됩니다. 당연히 경입자는 계속해서 쭉 가는 거예요. 됐니? 지속이 되고. 요때 처음에는 비슷한 비율로 있어요. 뭐라고? 처음에는 비슷한 비율로 있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고 나니까 중성자에서 양성자로 바뀌는 거는 가능한데 맞아요? 양성자에서 중성자로 바뀌는 거는 된다 안 된다? 잘 안 되는 거예요. 온도가 뒷받침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요 놈이 몇 대 몇으로 되느냐 하면 양성자 대 아이씨 좀 이상하네 이거. 이렇게 할까? 양성자 대 중성자의 개수 비율이 뭐가? 개수 비율이 7대1 정도 됩니다. 됐나? 그리고 난 다음에 양성자, 중성자가 합쳐져서 뭐를 만든다? 원자 핵을 생성합니다. 뭘 생성한다고? 그런데 이때 원자 핵은 두 종류가 만들어집니다. 몇 종류? 하나는 뭐가 만들어지고? 수소 원자 핵이 만들어지고 나머지 하나는요? 헬륨 원자 핵이 만들어집니다. 즉 두 놈 외에는 두 원소 외에는 만들어진다 안 만들어진다? 안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 원자 핵과 누가 결합을 한다? 경입자라고 하는 건 결국 누구를 얘기한다? 전자입니다. 됐어요? 그래서 누구 탄생? 원자 탄생. 만들어진 원소는 몇 종류? 수소하고 헬륨만 만들어집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 타이밍이 빅뱅 일어나고 나서 여기까지 쭉 갔을 때 이 타이밍이 얼마다? 38만 년이 됐을 때 원자가 만들어집니다. 됐습니까? 이 사이에 있는 거는 그렇게 뭐 신경 안 써도 돼요. 시간 타이밍을. 됐습니까? 됐어요? 그럼 여기서 하나. 뒤에 가서 빅뱅의 증거를 할 때 조금 나올 수 있는 건데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알았어? 아까 했던 거 기억해봐. 동위원소 관계 다 때리치우고요. 알겠니? 그냥 가장 많은 수소와 가장 많은 헬륨만 우리가 생각합시다. 됐나?
수소는 기본 스펙이 어떻게 되더노? 원자번호 1번에 질량수 얼마요? 1이지. 맞아? 중성자 가지고 있나 안 가지고 있나? 그러면 무슨 말이고? 양성자 한 개만 있으면 그게 곧 누구다? 수소 원자 핵이 되겠네. 그런데 헬륨 원자핵은요? 양성자 2개에 중성자 2개가 필요합니다. 맞습니까? 맞아? 차근차근히 생각해. 별거 없어. 알아서. 그러면 우주가 딱 시작되고 나서 놓여진 양성자와 중성자가 모두 원자 핵으로 바뀌었다고 합시다. 뭐라고요? 모두 원자 핵으로 바뀐다고 생각합시다. 됐니? 그래서 안정화됐을 때 개수의 비율이 어떻게 된다고? 양성자 대 중성자의 비율이 7대 1이야. 됐나? 됐어? 그러면 헬륨 1개를 만들어내려면 중성자가 최소 몇 개는 필요해? 2개는 필요하다라는 게 머릿속에 떠오르지? 비례식 갑니다. 중성자가 몇 개 있다 치자. 2개 있다면 양성자는 몇 개 있는 거야? 14개가 있겠네. 됐어? 요렇게 되면 헬륨 몇 개 만들 수 있노? 요렇게 존재하면은 양성자와 중성자가 전체 개수가 요렇게 되면 헬륨 몇 개 만들 수 있어? 1개 만들지? 양성자 몇 개 남아? 양성자 몇 개 남아? 헬륨을 하나 만들려면 요거 헬륨으로 다 쓰고요. 맞아요? 요거 쓰고 얼마 남아? 12 남잖아. 맞아? 이해됨? 그러면 나머지 전부 다 원자로 바뀌었다 그랬잖아. 그러면 12개의 뭐가 생기는 거야? 그러면 원자는 총 몇 개 생겼어? 봐봐. 수소는 몇 개? 수소 대 헬륨은 첫 번째, 개수비는 얼마가 됩니까? 개수비는 12대 1이죠. 이해됨? 그러면 질량비는? 헬륨 1개 질량이 아까 얼마? 4. 수소 1개 질량 얼마? 1. 그러면 헬륨 1개는 곱하기 4 하면은 4 되죠. 12 곱하기 1은 12 되죠. 얼마? 그래서 교과서에 3대 1이란 말이 나온 거야. 알았어? 교과서 이게 어디 나옵니까? 어딘가 나올걸? 17페이지 밑에. 보여? 주의해라. 어렵나? 뭐 숫자 나오면 되게 싫어하잖아. 원래 싫어. 그거는 너도 문제가 있어. 알았어. 일단 숫자 나오면, 씨발, 모르겠어. 지금 머리가 졸라 아픈 것 같아. 잠이 와야지. 개질할 때, 죄송합니다. 그래도 방송인데, 그죠? 녹화인데, 괜찮아, 씨발. 숫자 같은 거 나오면, 되게 너네가 이게 고등학교에서 어떤 숫자 비례식 이런 거 나오잖아요. 간단한 숫자인데 나오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모든 숫자를 뭐로 인식하느냐 하면 고급 수학을 대하는 듯한 자세예요. 난 안 될 거야. 씨발 또 숫자 쓰고 지랄이고 이지라면서. 그래 생각하지 마. 알아서 차근차근히 읽어보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주의할 점은 이거예요. 실컷 내가 공부했잖아. 내가 이해도 했어요. 알겠어요? 근데 시험 쳤는데 아깝게 틀리지. 그것 때문에 보통 공부하는 마음을 접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그건 빙식이 그거 홀리가지고 그냥 훅 간 거야. 얕은 수에 밀린 거예요. 수싸움에서. 시험에서 뭐 가지고 장난질을 제일 많이 하겠노? 잘 봐라. 7대 1이라는 숫자는 이해하는 거가 외워야 되는 거가. 저 외워야 돼요. 왜 7대 1이 됐는지는 모르잖아. 다만 이건 얘기할 수 있지. 왜 양성자가 많아? 중성자에서 양성자로 바뀔 조건은 되는데 양성자에서 중성자로 바뀌려면 주변의 온도가 꽤나 높아야 되는데 우주가 팽창하면서 온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 아니야. 다만 그 숫자가 정확하게 7대 1이라는 숫자 자체는 내가 외워야 되는 거야. 맞아? 맞아. 만약에 시험에 나온다면 맞아요. 그 다음에 12대 1은 7대 1만 알고 있으면 나올 수 있는 거지.
비례식으로. 3대1도 나올 수 있는 거지. 하나 물어볼게. 저 가지고 시험 문제로 장난질 한다면 여러분들한테 시험 문제에다가 씨발 요한 걸려 뒤져박 하고 죽인다면 뭐를 제일 많이 활용할까? 물어볼 때. 그쵸? 개수비냐 질량비냐 이거 가지고 장난질하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면 별거 아닌데 내가 아까 왜 동위원소 이런 거 얘기했는지 아시겠습니까? 그나마 그냥 외우지 말고 조금 이해할 수 있는 거는 금방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수소는 제일 많은 질량이 얼마짜리? 1짜리잖아. 중성제 없는 거. 그거 하나에다가 제일 많은 헬륨은 누구? 4짜리 아니에요. 그래서 핵융합에 대한 건 아직 안 배웠지만 합쳐서 만들려면 질량 보존이 돼야 되니까 수소 4개가 필요하다 이런 것까지 얘기했잖아요. 그건 결국 이거 얘기하려고 한 거야. 알겠어? 그러면 개수비는 몇 대 몇이고 질량비는 몇 대 몇이야. 이거를 정확하게 외우면 좋고 제일 좋은 거는 이해한 상태에서 외워야 되나 안 외워야 되나? 외우긴 외워야 돼. 왜 그럴까? 이건 시험 치는 팁이에요. 뭐냐면 이거예요. 시험은요. 원래 시간을 무한대로 주면 뭐로 주면? 무한대로 주면요. 내가 이해한 거 다 풀 수 있을 것 같지? 안 되는 건 안 돼. 또 하나. 시간을 어차피 이해한 대로 푼다 했을 때 시간 제한을 두면 이해해도 다 못 풀어요. 맞아요? 근데 어쨌든 성적은 조금이라도 내가 한 개라도 더 맞춰가지고 성적은 높게 받는 게 좋잖아.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시험을 기준을 모의고사로 잡읍시다. 수능. 잡으면 20문제를 30분 안에 풀어야 돼요. 과학 문제는. 됐어? 그럼 한 문제당 얼마? 1분 30초인데 실제 1분 30초 안 돼. 왜요? 답지에 옮겨 적는 거, OMR 카드에 자기 개인 신상 적는 거 생각해보면 그거 또박또박 다 써야 되니까 한 5분에서 10분 먹거든. 그럼 실제로는 한 20분 안에 끝내고 5분 동안 검사해야 되는 거야. 어마어마하죠? 한 문제당 1분 안에 승부를 봐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려면 이해하는 기반 위에 스피드를 올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 그렇죠? 어느 정도의 암기는 필요한 겁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무턱대고 외우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질량비가 3대1인데 질량비를 12대1이라고 쳐지르고 뭐 이질하는 겁니다. 알겠어요? 이해됐습니까? 여기까지 질문. 알겠습니까? 일단 스펙트럼이란 무엇인가? 뭐라고? 스펙트럼은 뭐죠? 스펙트럼이 나타나려면 일단 무엇이 있어야 한다? 빛이 필요합니다. 그죠? 어찌됐든 간에 빛이 필요한데 물론 여러분들은 가시광선만 생각합니다. 뭐만 생각한다고? 예. 그러니까 가시광선 정도는 돼야 연속 스펙트럼이 나오기는 합니다. 됐죠? 물론 가시광선이라고 해서 100% 연속만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 다음에 또 하나 그 빛을 파장에 따라 뭐에 따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보는 태양빛은 무슨 색깔입니까? 태양의 표면 색깔은 노란색입니다. 아침이나 저녁 때 붉은 빛으로 보이는 것은 대기를 통과하는 두께가 더 두껍기 때문에 빛이 필터링이 일어나면서 붉은색 빛만 우리 눈에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됐죠? 그러니까 빛의 세기가 어떻게 됐다? 대기를 통과하는 길이가 길어지면서 약해졌다는 거예요. 됐어요? 그런데 나오는 빛은 흰색입니다. 됐니? 표면의 색깔은 노란색인데 나오는 빛은 흰색입니다. 여러분들 중학교 때 미술 시간일 겁니다. 또는 과학 시간에 빛의 삼원색이라는 것을 배웠을 겁니다. RGB죠. 합치면 무슨 색이다? 흰색입니다. 빛은 물감을 섞으면 색의 삼원색은 섞으면 검은색이 됩니다. 됐죠? 예. 그러면 바꿔 얘기하면 우리는 RGB의 빛만 가지고 있으면 RGB가 각각 뭡니까? 레드, 그린, 블루죠. 이 세 가지만 있으면은 이 인간의 시각세포가 구분할 수 있는 256, 최소 256개의 색깔을 다 구분하고 만들 수가 있어요. 됐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흰색 빛은 결국 바꿔 얘기하면 모든 종류의 색깔을 다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됐니? 그러면 우리 눈에 빨간색으로 보이고 파란색으로 보이는 것은 오로지 이 이유 때문이에요. 절반 빛이
파동입니다. 뭐라고? 그래서 파동이라는 거는 이런 웨이브를 그리게 되겠죠. 이때 한번 올라갔다가 다시 올라올 때까지 이 거리를 파장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 그 중에서 파장이 빨주노초 파남보가 색깔이 다르게 보이는 것은 파장의 차이인데 제일 긴 놈이 빨간색이고요. 제일 짧은 놈이 보라색입니다. 됐습니까? 근데 얘네들이 태양빛에서 출발할 때는 한꺼번에 섞여서 옵니다. 됐니? 그 다음에 빛의 속도는 파장이 짧은 놈이든 긴 놈이든 빛의 속도는 무조건 광속으로 동일합니다. 그래서 같이 오는데, 한꺼번에 오는데, 굴절을, 이중굴절을 일으키게 되면 그 파장에 따라서 굴절율이 달라요. 꺾이는 비율이. 그래서 스펙트럼이라는 띠로 얘네들이 분산돼서 나타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 얘기도 돼요. 어떤 빛의 구성원이 뭔지 알고 싶을 때 보는 게 스펙트럼이기도 합니다. 됐나요? 근데 과학자들이 알아보니까 이걸 알았다는 거예요. 특정 물질이나 특정 원소를 포함한 상태에서 빛을 방출하게 되면 그 빛은 그 원소에 따라서 스펙트럼은 특이 모양을, 고유의 모양을 가진다는 사실을 알았고, 특이하게도 한 가지 원소나 한 가지 물질에 의해서 나오는 스펙트럼은 햇빛처럼 연속적으로 차트가 나오는 게 아니라 선 스펙트럼으로 나온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뭐라고요? 선 스펙트럼으로. 됐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특정 성분이나 원소를 가지고 있는 물질이 에너지를 쭉 받아들여 가지고 얘가 드디어 에너지를 방출하게 되면 뭐 하게 되면? 방출하게 되면 그 원소의 종류에 따른 고유의 빛이 나오게 되고 그 빛을 스펙트럼으로 만들면 우리 눈에는 특정 부위에만 색깔이 나타나는, 나머지는 전부 어떻고 까만색에 그러한 선 스펙트럼이 나오게 되는데, 이때 선이 칼라를 가지게 되면은 방출 스펙트럼입니다. 뭐라고요? 예, 이 원소가 방출했다는 뜻이에요. 됐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잘 들어. 실제로는 연속 스펙트럼을 만들어낼 수 있는 놈인데 뭘 만들어낼 수 있다고? 연속 스펙트럼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건 원소가 최소한 20종류 이상이 짬뽕 다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온도가 최소 한 2000도 이상 정도로 높은 고온인 경우에 빛을 발하는 놈이면 걔를 쳐다보면은 스펙트럼 만들면 연속 스펙트럼이 됩니다. 그런데 걔 앞에 어떤 특정 원소가 놓여 있다고 합시다. 관측자하고 사이에. 됐어요? 그러면 그 고온의 항성에서 나온 빛이 쭉 가서 해당 물질에 들어가면 그 해당 물질이 흡수하는 특정 에너지를 제외한 것만 우리 관측자 눈으로 도달되게 됩니다. 됐어요? 오케이? 그래서 그 부분만 싹 물질에게 흡수되고, 그래서 원래는 무슨 스펙트럼이 나왔어야 되는데 연속 스펙트럼이 나왔어야 되는데 그 부위만 딱 없어진 새카만 선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거를 흡수 스펙트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흡수선 스펙트럼. 됐어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게요. 이건 정규 수업 시간에도 제가 이제 한번 보여드렸던 건데 조금 축약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예를 들어서 원소 A라는 놈이 있다고 합시다. 됐니? 얘의 스펙트럼을, 방출 스펙트럼을 봤어요. 뭘 봤다고? 방출 스펙트럼을 봤더니 얘가 이쪽에 이렇게 파란 선으로 나왔다고 합시다. 됐어요? 사실 띠 전도 이론이나 전자 배치를 좀 배우게 되면 또 훨씬 더 이해하기 쉬워지는데 많이 알면 알수록 이해도는 높아지지만 머리는 복잡해집니다. 알겠어요? 네. 그리고 시험 문제는 안드로메다를 향하기 시작합니다. 됐어요? 네. 그러니까 딱 지금 얘기하는 수준 정도에서 일단 이해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만에 하나 그 다음 스킬이 필요하다라고 제가 판단되면 가감없이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원소 A의 방출선 스펙트럼은 이렇게 나타났다고 할게요. 됐어요? 그 다음에
연속 스펙트럼이 하나 있다고 합시다. 뭐라고요? 그래서 연속 스펙트럼을 쭉 놓으면 연속 스펙트럼은 아이고 쌩 난리를 치네. 주의할 점. 이때 방출선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무슨 색이지? 검은색이 나와야 됩니다. 됐죠? 예. 그 다음 연속 스펙트럼은 고온의 물체니까 뭐 항성이라고 합시다. 그죠? 그럼 빨간색 영역부터 파란색 영역까지인데 참고로 요것도 좀 하나 알아둘까? 우리나라는 그 스펙트럼의 무지갯빛을 몇 가지 색으로 규정짓죠? 빨주노초 파남보 7가지 색깔로 규정짓죠? 똑같은 거를 보는데 미국 놈들은 5색으로 봅니다. 빨주노초 파 끝입니다. 알겠죠? 예. 그거는 보는 관점이 조금 다르게 좀 측정된다는 거예요. 됐어요? 예. 그렇다고 해서 걔네들이 영어에 보라색이란 말이 없나? 그건 아닌데, 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파란색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두 개가 섞이게 되면은 무슨 색깔이 나올 수도 있다. 여기서는 일단 뭐 보라색이 이렇게 연하게 나왔다고 합시다. 됐어요? 크게 3색이 나왔는데 3색의 경계는 정확치 않은 상황. 됐습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연속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대부분 누구 때문에 나오는 거다? 고온의 별빛에 의해서 나오게 되는 거죠. 이 별빛은 어떻게 모으면 될까요?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망원경으로 초점 맞춰 놓으면 망원경을 통해 들어오는 별빛이 모이게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저반 렌즈 대신에 뭐를 끼워 있는다? 동광기를 끼워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화면을, 영상을 출력하면 스펙트럼이 나오겠죠. 됐습니까? 그럼 이래 되는 거예요. 자, 우주 공간에 어떤 고온의 항성이 있다고 합시다. 뭐가 있다고? 항성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맨눈으로 쳐다봤을 때 여기서 나오는 빛을 어떤 사람이 여기에서 쭉 본다. 됐어요? 됐습니까? 그럼 여기에서 봤을 때 스펙트럼은 예상되기를 어떤 스펙트럼으로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게 됩니까? 얘가 어떻게 나올까 한다면 일단 예상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연속 스펙트럼. 그죠? 그런데 실제로는 얘가 이렇게 나왔다고 합시다. 아까 요 부위에 해당하는 요 지점에 요 부위가 새카맣게 나오고 편의상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새카맣게 나오고 나머지 이쪽 부분은 역시 무슨 색깔이고 나머지는 뭐하고 똑같다? 연속 스펙트럼과 똑같고 저기 한 부위만 새카맣게 쉽게 얘기하면 빛이 도달하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맞아요. 실제로 관측했더니 예상은 이걸로 나왔는데 실제는 요래 나왔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다? 육안으로 봤을 때 우리가 여기에 아무것도 없어 보이지만, 그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기체는 눈에 보이나 안 보이나? 안 보이죠? 맞아요. 했는 김에 그건 나중에 얘기합시다. 그래 실제로는 기체는 안 보이니까 여기에 보이지는 않지만 뭐가 있다. 뭔가 어떤 물질이 놓여 있어서 이 물질을 이 빛이 통과하는 동안 이 물질이 또 자기가 필요로 하는 에너지만 쏙 빨아먹었다 이 말이죠. 그리고 남은 것만 도달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엄밀히 얘기하면 이거를 우리가 무슨 스펙트럼이라고 얘기하긴 하지만 흡수선 스펙트럼이라고 얘기하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야 되죠. 연속 스펙트럼을 기반으로 해서 특정 부위만 사라진, 특정 부위만 어떤 물질에게 뺏긴 스펙트럼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근데 이 시점이 누구하고 똑같아? 원소 A의 위치하고 동일하죠. 색깔만 다르고. 그치? 바꿔 얘기하면 얘를 여기다가 갖다 붙이면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거 아니야. 맞아? 즉 특정 원소가 내뿜는 선 방출 스펙트럼은 바꿔 얘기하면
연속 스펙트럼이 그 선에게 흡수되고 지워진 부분이 어떻게 된다? 서로 일치한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됐어요? 그래서 결론, 여기에 있는 이 물질은 우리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지만 이렇게 관측되고 내가 컬러 차트를 가지고 있다면, 기준표를 가지고 있다면, 아, 우리 사이에 누가 놓여 있구나, 지금. 원소 A가 놓여져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수업 시간 동안 조금 다르게 얘기해 볼까요? 그러면 얘는 계속해서 요 영역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쪽쪽쪽쪽 빨아먹은 거 아니야? 지금 뺏겼으니까, 맞아? 그러면 어떤 다른 사람이 다른 방향에서 얘를 이쪽으로 쳐다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받아들인 에너지만큼으로 다시 데워져 가지고 얘가 얘보다는 약한 빛이지만 내보내겠지. 그 빛은 스펙트럼 만든다면은 또 이게 나오겠죠. 아시겠습니까? 됐어요? 그 내용이 17쪽에 있는 그림을 해석한 내용입니다. 알겠습니까? 17쪽 제일 밑에 보시면 헬륨이 생성되기 전과 헬륨이 생성된 후에 대한 내용 나와 있는데 이게 뭐 얘기하는 거냐면 스토리는 지난주에 좀 얘기를 했었죠. 우주 초창기에 쿼크가 합쳐져서 뭐하고 뭐를 만들었다. 양성자하고 중성자를 만드는데 거의 뭐 동수로 만들어졌을 거다. 그런데 양성자와 중성자는 서로 변환이 가능한데 좀 더 큰 에너지가 필요한 케이스가 어떤 경우냐면 중성자에서 양성자로 변할 때 에너지를 더 많이 빨아당겨야 됩니다. 됐죠? 그런데 점차 빅뱅 이론에 의하면 어떻게 돼야 되지? 온도가 계속 낮아지니까 에너지가 공급할 수 있는 에너지가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양성자에서 중성자로의 변화는 어떻다? 힘들고 중성자에서 양성자로의 변화는 좀 쉬워지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레 양성자가 중성자보다 숫자가 어떻게 되고 많아지게 되고 그 비율이 7대1쯤 된 순간부터 뭐부터? 7대1 정도 된 순간부터 드디어 원자 핵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데 그때 중성자 두 개는 그러니까 7대1이면 중성자가 두 개라고 치면은 양성자가 몇 개가 된다? 14개가 되죠. 그래서 중성자 두 개와 양성자 두 개가 합쳐져서 헬륨을 하나 만들고요. 그럼 나머지 남아있는 게 12개의 양성자가 되죠. 양성자 한 개는 각각 수소 원자 핵이 될 수 있으니까 중성자 없이도. 그래서 개수 비율로는 얼마다? 수소 대 헬륨이 12대 1이고요. 질량으로 보면은 수소는 한 개당 1이고 헬륨은 한 개당 4니까 12대 4가 되죠. 약분하면 3대 1 비율이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예. 넘어가시면은 18쪽에는 이제 실제로 한번 좀 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예. 요건 기회가 되면은 정규 수업 중에 한번 제가 볼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잘 안 보입니다. 예. 도구는 있는데 알겠어요? 원래 이래요. 우리가 되게 기대하잖아. 실험 같은 거 하면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아나? 전자기 유도로 해가지고 코일통에다가 코일 쫙 감아놓고요. 자석 밀어넣고 네오디뮴 넣고 막 졸라 흔들면 뭐 전구에 그 배터리가 없어도 불이 들어올 것 같잖아. 예. 대강 만들면 절대 안 들어옵니다. 엄청나게 꼼꼼하게 촘촘하게 알겠어요? 그리고 자석도 졸라 센 놈을 집어넣고 미친 듯이 흔들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러면 겨우 불이 들어올까 말까요. 예. 실험이라는 게 뭐 보면 우리 밑에 18쪽 밑에 있는 것처럼 그죠? 요런 스펙트럼이 빡빡빡 나와주면 어떨까? 좋겠죠? 이런 사진은 정말 몇십 번이 아니고 몇만 번 이상 시도한 사진 중에 괜찮고 괜찮은 거를 뽑은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나 나머지 사진들도 완벽히 나쁜 게 아니고 오차가 큰 거예요. 좀 있는 거예요. 그거를 평균 내고 해서 얻어낸 거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19쪽에는 태양의 흡수선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예, 이걸 다른 말로 프라운호퍼라는 사람이 봤다고 해서 프라운호퍼 흡수선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태양이 가지고 있는 현재 태양이 가지고 있는 원소라는 것은 중심에게는 수소가 헬륨으로 변하는 핵융합이 일어나면서 주변에 약간 그 이상에 해당하는 원소들이 조금씩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거를 뭐로 알았다? 이
프라운호프 흡수선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쪽에 밑에서 5번째 줄에 보면 별빛의 스펙트럼에서 나타나는 흡수선의 세기는 그 별을 구성하는 원소의 밀도에 비례하므로 각 흡수선의 선폭을 비교하면 원소의 질량비도 알 수 있다. 이 얘기네. 그러니까 선이 가는 선이냐 굵은 선이냐 같은 위치라도 알겠습니까? 굵은 선으로 나올수록 가지고 있는 양이 어떻다? 많다라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지. 수소하고 헬륨의 선의 두께가 누가 좀 더 두껍다. 우주에 보면. 수소 선 스펙트럼의 선이 헬륨의 선 스펙트럼 선보다 훨씬 어떻다? 굵다 이런 뜻입니다. 알겠습니까? 진하고.